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2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 궤도 안착 후 지상 교신. 최정석 기자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 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발사체 펠컨 9은 한국 시간 2일 오전 3시 19분, 현지 시각 1일 오전 10시 19분에 캘리포니아 소재 밴더버그 기지에서 발사됐다 해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펠컨 9은 재활용이 가능해 발사 비용이 적게 들고 발사 성공률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향후 4개를 더 쏴 올리겠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북한 거보다 더 좋을 거다. 이런 그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뭐 성명을 낸 것 같아요. 북한 한반도의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 문제다. 전쟁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북한이 3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됐다면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고 했다. 논평원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전날 2일 한국이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의 위성 발사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어쩌고 저쩌고 중략을 하고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 상전에게 기대어 끝끝내 실행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어떠한가? 니들도 쏘고 우리도 쏘는데 그게 우리가 쏘면은 그게 뭐가 나쁜 거고 니들이 쏘면은 되는 거냐 이런 얘기겠죠. 그 어떤 철폐 피한도 이를 합의 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다.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무인 투입과 삐라 살포는 전쟁 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 행위다. 아니 무인 투입 무인기가 이제 드론을 지들이 먼저 보내놓고 9.19 합의 이후에도 자관 어쨌든 파기됐어요. 9.19 파기되고 이제 더그 대치를 더 강화하는 거죠. 자관 우리는 그 일부 그 1조 3항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했는데 북한은 아예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부만 파기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협정이 오래 지속된 역사는 없다. 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정찰 위성 1호기가 발사되면서 옛날에 그 로켓 쏘아 올리고 위성 쏘아 올린 거는 정찰 위성 군사 목적이 아닌 그 상업용으로 쏘아 올렸던 거죠. 우리나라 어디죠? 그 남해 발사기지에서 쏘아 올려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과학용으로 했던 건데 근데 이번에 그 하나 시스템이 군 우주 인터넷 개발한다 하고서 또 추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를 했어요. 하나 시스템은 398억 규모의 상용 적해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026년 상용화가 목표다. 자, 정찰 위성도 오르고 그랬는데 자관 스페이스 X에 그 또 무슨 위성도를 엄청 많이 쏘 올려가지고 인터넷을 그거로 하는데 뭐 그 머스크에 그거를 써 그러면 그 군사용이 아니니까 자관 군사용은 독자적으로 뭔가 좀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에 다국적 위성통신업체 유텔셋 원랩에 3억 달러를 투자했었다. 하나가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고 원랩이 우주에 쏘아올린 634대의 적해도 위성 통신망을 활용한다.
아이고, 머스크 말고 원웹이라는 데가 또 있는 줄 몰랐네요. 어쨌든 그 지구상공의 저軌도 위성이 뭔가가 우리나라가 우주 쓰레기까지 이제 많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그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라는데, 거야에 대한 그 이 독재 그 법 통과로 독재형 법 통과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상권 분립이기 민주제도인데, 이 행정은 그 대통령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제 간신히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국회는 민주당이 더 그 거대 야당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견제구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딴지 거는 것도 서로 많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간 뭐 한번 그 내용은 뭐 이렇게 있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어쨌든 여기에서 이 한 총리가 얘기한 거는 편향적이다. 뭐 이런 것들, 공정성, 공익성 훼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공공성, 공익성 이런 거 참 그 서로 말로는 지들이 더 그렇게 한데 누가 공정하고 누가 합리적인 건지 이런 것들이 참 난감한 판단을, 국민의 그 견해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쨌든 노란봉투법은 안 돼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방송상법은 내 잘 모르겠는데 노란봉투법은 이거는 이 적화 통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마스 암살 작전 계획 이스라엘 가자 전투 후에 미국 일간지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야라는 사람인데 2022년 6월 베이루트에서 찍힌 사진인 것 같은데, 자관 이번에 가자 전투가 끝나면은 여러 군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마스 지도자들을 암살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도심 양대 노총 집회, 뭐 시내 나가볼 일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 하는 줄 몰랐는데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음. 민노총하고 그 한국노총이 합동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21대 국회에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과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운영기관 운영법을 개정하라 라고 이렇게 반대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개념은 무엇인지, 노조가 경영을 하겠다는 얘기냐, 어, 민영기업이 아니니까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이제까지 그럼 약했단 얘기냐. 그런데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공기관 노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공기관이면 공무원 노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왜 껴가지고 민노총이라는 게 일반 영리기업들 뭐 이런 거에서 그 발생된 거, 한국노총도 그런 건데, 우리나라 그 재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다 이 악당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공공기관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월권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11월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자산 14조 5천억 매각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아, 그래서 공대위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와 함께 일자리 확충과 실질임금 보장,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총인건비제도 폐지 등, 이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그러니까 성과급 뭐 이런 거에 자원 그러면 똑같이 달라 그런 얘기인데, 이게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주장인 거죠. 일 열심히 안 해도 놀아도 돈 달라, 이런 그 심보죠.
이런 가운데 서울 청계천 광장 근처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도 또 열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앞장에 가자 전투가 끝났는데 하마스 지도자들을 암살하겠다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연대하겠다 그러면은 하마스 지도자들하고 짝짝꿍 된다 그러면 딴 말로 니들도 암살당할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관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라는 것은 공공부문 노조 장악화의 같은 말일 것이다. 공공의 가치는 적자 내라고 있는 게 아니다. 니들이 경영을 알아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전, 적자 이런 것들 뭐 한전이 적자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한다. 민영화 안 되더라도 공공기관도 흑자를 내야 된다라고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냥 입이 아프게 얘기를 했는데 공공성을 앞세워서 적자를 내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겁니다. 화석연료차와 전기차의 제품 믹스라 이거 제목은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거 대 도요타 하이브리드하고 아마 경쟁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물론 하이브리드 차가 있습니다만은 도요타는 그 탄소 제로 그것도 단계가 있는 거니까 하이브리드로 그 매진을 하고 있고 현대차는 하이브리드를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화석연료 엔진차는 엔진차대로 가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또 전기차대로 투자를 하고 이게 그 제품 믹스로 승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저건 11월 달에 작년 연간 매출 실적을 넘어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인데 생긴 거 멋있게 생긴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우리도 먹고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또 다시 중지분 25% 이상 합작사 IRA 그 인플레 감소법인가 그거죠. 보조금 제외, 대중견제 강화다 해서 최경미 기자가 불러터. 다른 데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 블로터 최경미 기자는 대중경제 강화까지 제목을 썼기 때문에 이 블로터 기사를 제가 채택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그 해외 우려 집단이라는 게 누구냐 그러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여기 이제 그 악의 축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그 소유 통제 또는 그 관할에 있어 지시를 받는 법인으로 정의를 내렸다. 여기하고 합작을 해서 25%가 넘으면은 보조금 안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해외 합작사를 또 중국하고 합작을 했는데 요게 예상은 한 50%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니다. 25% 이상 보유하면은 해외에 중국하고 뭐 어떻게 합작을 했더라도 요것도 안 돼. 요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 그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전기차 만드는데 배터리에 사용하는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배터리 부품의 65%, 배터리 셀의 71%, 전기차의 57%가 중국산인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되면은 다른 그 유럽 국가나 뭐 미국 이런 데서 전기차 만들기가 더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중국 대사관은 이번 규제가 미국의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거, 그 세계의 경제적 위협의 또 다른 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계화는 없어진 거죠.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사실 미국 내에서도 리튬 아니 그 저기 전기차 소재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거 지하 자원은 충분히 다 있는데 그걸 만드는데 그 재련이라는 걸 해내야 되거든요. 이 재련이라는 것은
그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진국들은 안 하고 다 중국으로 몰아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런 소재들을 어디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인도네시아로 가고 인도네시아에 뭐 광물이 또 그렇게 좋은 게 많다 그러고 뭐 구리도 있고 칠레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자체도 아마 자기네들이 광산 개발을 해야 돼.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광산 개발을 해서 환경 오염 방지를 하고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재련을 하려 그러면은 그 연못 같은 펀드를 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꽉 차게 되면은 또 더 이상 또 재련을 할 수 없고 그건 나중에 밀폐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 유일하게 그 고려 아연에서 그 펀드가 없어요. 재련을 하는데 펀드를 없앴습니다. 모든 거를 재활용해 가지고 건조화 시켜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세계 제일의 재련소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또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세계 원전 용량 2050년까지 3배 선언, 미불등, 일본도 동참. 조일신문, 아사히 신문에서 세 명의 기자가 그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미국 에너지 미국가 어, 이렇게 그 3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로 늘리겠다. 이것이 COP28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는 그 뭐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한국도 이제 참여한다. 아랍에미리트 등도 동참하고 이럴 거다. 그래서 원전을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800억인가 야당 민주당 애새끼들이 이 삭감을 해버렸죠. 음, 국회 독재를 하고 있군요. 국회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그의 정책이나 수단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소형 모듈로도 있고 핵융합도 있고 이런 거니까 핵융합은 이제 방사능이 안 나오는 거로 돼 있고 우리나라도 연구시설이 있고 일본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제 원자력은 청정 에너지로 다시 정의가 내려져 가지고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원전이 많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부도 인력도 부족해 해외로 나가는 한국 조선업계. 조선일보 이정고 기자가 그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사우디 합작 조선소 시범 가동 하나 오션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HD 한국조선해양자회사, HD 현대중공업이 아랑코 등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과 합작으로 현지에 조선소도 또 건설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요. 국내 인력난 납기 지원 우려 해외 생산 검토한다. 이래서 그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부두라기보다도 이제 그 도코 만드는 그 장소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필리핀에 그 수빅조선소 그 한진중공업이 있던데 망해서 없어졌는데 여기를 지금 그 현대중공업이 그 임차를 했는데 그것까지 나중에 인수할 계획인 것 같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베트남하고 합작해서 성공한 지금 사례가 있다. 이런 거로 해서 인력이 내년에 16만 5천 명 들어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분야지만은 조선 분야에 그게 좀 힘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력을 좀 젊은 세대가 많은 나라에 조선소를 만들어 가지고 필리핀 그 큐빅 수빅 조선소 이런 것은 다시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 필리핀하고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수빅조전소를 중국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필리핀도 막았고 옛날에 그 미군 그이 해군 기지가 있던 곳이니까 전략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딴 데보다 베트남에도 우리가 그 조선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도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해양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12월 3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